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상반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 우려에 코스피의 경우 장중에 1%대까지 약세 뛰면서 다시 급격한 먹구름이 들이왔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먹구름을 거쳐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장중 상승 전환하면서 햇살이 지금도 비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실 텐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해외 선박 구매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등 조선주들 오늘 쾌청한 하늘 드러나고요. 그리고 온기가 돌고 있는 섹터 중 하나 또 미용인데요. 라마디텍, 바이오플러스, 두자리스테 급등, 동방메디컬과 메디톡스 등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루톡스와 린먼드 아시아, SBI 인베스트먼트 등의 창업투자 관련주들도 맑게 드러나 있고요. K휴머노이드 연합이 출범하면서 로봇주들도 오늘 맑은 날씨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방산주들에도 온기가 돌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동일한 날씨 현황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날씨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종목 LS 에코에너지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풍력 발전단지 프로젝트에 자회사인 베트남 생산법인이 전력 케이블을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쾌청한 하늘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 조기 대선 국면에 최근 연일 상한가를 기록 굉장히 뜨거운 상지건설인데요.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였습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데일리 하스탁도요.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제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시작이 참 다사다난했거든요. 그렇죠. 오늘 시장도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단 코스피의 경우 지금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또 장중에 상승폭을 키워가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정말 이제 급등락이 이제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국내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관세 내성이 조금 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그 관세 부과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뉴욕 시장이 급락하면서 급락을 했고 뉴욕 시장과 동조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 그저께 그러니까 수요일 수준으로 폭락했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다라면 딱 지금 이제 아직도 관세 영향을 받는다라고 제가 워딩이 바뀌었겠죠. 하지만 일단 뉴욕 증시 빠진 거 대비해서는 그렇게 오늘 우리 증시가 낙폭이 크지 않다라는 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낙폭을 줄여가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관세에 이제 내성이 좀 생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거든지 간에 자꾸 이제 반복이 되다라면 거기에 이제 내성이 생기게 마련인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 한 주 만에 그런 것들이 좀 생기고 있다라는 측면
보면. 그리고 관세 이제 좀 시장의 또 특징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뒤에 가서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관세랑 상관없는 업종.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업종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나라 증시와도 좀 다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폭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국내 증시는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나름 선방하고 있는 우리 증시다라는 소장님의 말씀 저희가 한 줄 평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소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안에서의 기회를 어디에서 찾고 계실지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아스닥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섹터는요. 로봇입니다. K 휴머노이드 연합이 출범하면서요. 오늘 로봇주들 강하게 시세에 분출하고 있습니다. 로봇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슈 준비해 주셨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의료용 AI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이 식약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첫 임상 승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의료용 AI 기기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또 저희가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조선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동맹국으로부터 최신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의 영향으로 오늘 조선주들 강세 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로봇주입니다. 사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요, 트럼프 정책 수혜주로도 거론이 됐었고, 또 공매도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면서도 또 언급이 되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K 휴머노이드 연합이 또 출범을 하기도 했거든요. 로봇주 전반에 대한 생각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로봇주들이 오늘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는 관세 무풍지대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 부과와 관련돼서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이다. 라는 거죠. 그다음에 로봇주들이 이제 휴머노이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과거 로봇이라고 하면 이제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어떤 뭐 행동을 도와주는 로봇, 그다음에 뭐 택배 로봇, 드론 뭐 이런 거였습니다만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제가 방송하고 있는 스튜디오라든지 제가 이제 근무하는 사무실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주거 공간이 전부 다 인간의 어떤 생체 기준에 맞춰져 있는 거죠. 따라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과 똑같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물건을 옮긴다라든지 택배를 옮긴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일부 주식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그룹사들의 이제 소속이 되면서 한때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다시 이런 것들이 재부각될 가능성은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뒤에 가서 언급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로봇주들과 비해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영업이익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일부 이제 로봇주들은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제 시장의 또 특징이 뭐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트에서 바닥권에 있는 것들이 들어준다라는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의 로봇주들이 차트상 바닥권에서 들어주고 있는 모습들 여기에 또 이제 수급도 외국인들의 수급도 같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로봇주들 조금 조정을 크게 받은 종목들이 많잖아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전망이시고 언급해주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시메스 이외에도 뭐 뉴로메카, DIC, 엔젤 로보틱스, 우리 기술까지 전반적으로 오늘 온기가 띄고 있는 로봇주들입니다. 소장님 그렇다면 저희가 좀 시선을 좁혀서요. 로봇주 안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나서야 된다라는 점을 뭐 거듭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과의 협업 문제에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들어줬을 때 오늘 저도 처음에 이제 로봇주들이 이제 제가 이제 뉴스에 대해서 오늘은 그렇게 빠르게 캐치를 못했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침부터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오늘 로봇주들 움직이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뉴스들 나오고 전반적인 흐름들이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역시 맏형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점. 어제도 제가 이제
LS 일렉트릭을 얘기하면서 네. 맏형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시 로봇주들이 움직이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였을 때 다른 로봇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역시 삼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메스 같은 경우도 제가 상장된 이후에 상당히 이제 좋아했던 종목인데요. 시메스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 검사 장비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과는 조금 약간의 결이 좀 다른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이데일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신규 상장될 때 시장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로봇가 만약에 지금 뭐 조선주들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조선주가 신규 상장된다. 이거는 이제 따라가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상장이 된다. 이건 업력이 오래됐거나 영업이익이 있는 종목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시메스 같은 경우 바로 대표적인 그러한 종목군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딱 차트가 정확히 바닥에 어제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제 들어오고 오늘 들어주는 모습들, 이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왔는지 여부는 이제 장 끝나고 확인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흐름들이 이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주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보티즈도 어제 외국인들이 확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메스 로보티즈, 이 제가 오늘 꼽은 종목, 물론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공통점이라면 어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에 따른 관세 피해주들이 들어왔는데 로봇주들이 뜬금없이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뭔가 외국인들의 매수에 따른 트레이딩 구간에 진입한 건 아니겠나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까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 일단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그리고 시메스와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상의 바닥권의 움직임, 메리트,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어제 이제 외인 매수세까지 저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 두 번째는 의료용 AI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요 의료용 AI 관련주들도요 분위기가 괜찮은 편이거든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네. 로봇주들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의료용 AI인데 말씀하신 어떤 긴 장기적인 비전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올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의료용 AI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제 관심을 좀 가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특징을 보면 로봇주들과 의료용 AI를 로봇에 붙이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전력기기 쪽에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전력기기랑 의료용 AI는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같은 게 전력기기가 움직였죠. 오늘은 의료용 AI가 움직였다라는 거죠. 이러한 공통점. 그러니까 서로 하는 일은 달라요. 네. 하는 일은 다르지만 시장에서의 반응, 시장에서의 올라가는 모습이 비슷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의료용 AI 같은 경우는 이 또한 이제 관세 부과와는 좀 상대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로봇주와 같은 그런 맥락일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정권이 바뀌면 지금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정권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라면 의료법이 개정이 되겠죠.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의료법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의료에 대한 것들 개선책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책이 나올 때 의료법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반드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의료용 AI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의료용 AI에 대해서 가장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야,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 이익이 안 나. 밸류를 측정할 수 없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오해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의료용 AI 같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PER과 PBR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PSR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매출 성장률을 이제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대표적으로 루닉 같은 경우 PSR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밸류 측정을 제조업과는 다른
그러한 관점으로 PSR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그 밸류를 측정하게 된다라면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의료용 AI 오늘 강세 배경과 그리고 저희가 좀 주목해볼 만한 3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소장님 종목 주신다면요? 예, 일단 뭐 첫 번째로 루닛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매출이 좀 증가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글로벌 뭐 그 병원이라든지 네. 이런 쪽들과 이제 계속해서 매출이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빠르게 줄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 포인트가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이익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PSR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익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날 수 있다. 쿠팡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규모 적자를 하다가 이익이 한번 나니까 이익이 확 돌아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 루닛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뷰노도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 루닛이나 뷰노 제가 뭐 특별하게 설명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다 알고 있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종목인데 중요한 건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좋은데 떨어질 때 말씀드리는 거랑 올라갈 때 말씀드리는 거랑 다른데 뷰노 같은 경우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또 확 들어왔어요. 네. 그런 부분들 이후에 오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결국 우리가 앞서 이제 우리가 로봇을 얘기했습니다만 낙폭과대주들의 거기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시장과의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데 반면에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종목들의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거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제 작용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뷰노도 리포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뷰노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 그런 포인트다라면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증권가의 이제 호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차트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대부분 지금 이제 분봉이라든지 일봉을 놓고 보면 비슷한 모양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분봉을 놓고 본다라면 앞서 발표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오늘 아침에 강하게 시세를 분출했고 양봉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루닛, 뷰노, 딥노이드 3가지 이제 주식들의 공통점을 놓고 본다라면 셋 다 양봉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시장이 물론 저희가 방송했을 때만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한 2%대, 삼성전자도 뭐 그랬는데 지금 올라오곤 있어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럴 때는 대형주를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바닥에서 확실하게 양봉이 좀 나오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미국 시장 하락 대비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다음 주 중반까지는 트레이딩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의료용 AI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이시라면 루닛과 뷰노, 딥노이드 또 참고해서 대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은 이제 조선인데 오늘 조선부터 조선기자재, 해운까지 굉장히 강하거든요. 뭐 살짝 이제 윗꼬리를 단 종목들도 눈에 띄긴 합니다만 여전히 양봉의 흐름 그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조선 쪽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지금 현재 2가지 뉴스가 다 부딪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언급을 했죠. 네.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잘하는 나라랑 할 수 있다. 근데 그 얘기를 우리가 볼 때 과연 긍정적인 뉴스냐라고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뉴스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꼭 부정적인 건 아니고 중립적이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잘하는 나라한테 맡겼는데 돈을 많이 주고 맡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좀 더 저렴한 굉장히 곳에. 타이트하게 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 계산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후판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업종 같은 경우 우리가 한 2년 전만 해도 투자자분들이 가장 고생했던 업종 중에 하나예요. 네. 수주가 늘어난다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데일리 출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안타까운 양치기 소년이다.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을 일부러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양치기 소년이라는 것은 계속 이익이 난다 했는데 후판 가격이 의외로 올라가거나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적자를 시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우리가 좀 중립적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뭐 손해를 본다는 아니고 무조건 이익이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거리를 두자. 그게 냉정한 시각이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것은 이제 재무제표를 오늘 쫙 나왔는데 재무제표를 보니까 나온 그룹사들 그러니까 이제 조선주주를 보니까
올해 이익 퍼포먼스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퍼포먼스가 더 좋아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고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갈 때는 언제다? 매출이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만 더 올라갈 때는 영업이익이 급증할 때예요. 그러니까 네. 그 수익률 곡선 자체가 굉장히 가파른 그런 그러니까 기울기 자체가 가파랐을 때 가장 크게 올라간다라는 점을 보면 조선주들 같은 경우 올해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수주잔고 쌓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8년부터는 토크가 빌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 그 발주를 받으면 또 긍정적인 게 그 토크를 채울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2006년, 7년까지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미국 얘기 안 하잖아요. 미국 얘기 빼고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에 대해서 특히 이제 조선주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공매도가 나오면 가장 우려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업종이었습니다. 네. 방산과 조선이었죠. 근데 두 업종 다 크게 방산은 조금 밀렸죠. 조선업종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 이것도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겁을 먹지 않고 있다. 팔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조선주들 오르고 있는 배경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동맹국으로부터 최신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오른 건데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중립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외에도 풍부한 수주 잔고나 영업이익이 개선되면서 올해 조선주 안에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고 여전히 조선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다면 저희가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오늘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을 이제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가장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제 양봉, 오늘 양봉이 이제 솟으면서 직전에 이제 매물대를 이제 소화시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어제 강한 상승이 나올 때 거래가 늘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위에 있습니다만 거래가 살짝 죽었어요. 이건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현재 지금 이제 리포트의 요지는 올해 수주잔고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고 영업이익이 개선된다라는 재무제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중국을 제재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컨테이너선을 잘 만드는 게 현대미포조선이거든요. 정말 컨테이너를 찍어내듯이 만듭니다. 원래 오늘 현대임스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록식으로 이제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블록을 만드는 현대임스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찍어내듯이 컨테이너를 만드는 게 현대미포예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현대미포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현대미포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현재 3%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라가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올해 영업이익이 특별히 이제 개선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좀 또 오늘은 조선주를 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나 그룹주들로 이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오늘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 올라오거든요. 엔진과 관련된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 엔진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조선업종은 상당히 좀 강합니다. 개별 업종 올라가는 것처럼 조선업종이 전반적으로 강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다음 주까지 놓치셔서는 안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로봇과 의료용 AI 조선까지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저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소장님과 지금까지 나눠봤고요. 소장님 좀 추가적으로 예. 이제 오늘 장중에요. 달러 인덱스가 100을 하회를 하면서 2022년 이후에 최대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환율 영향에 따른 외국인 수급 전망도 저희 좀 궁금하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네. 떨어지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그 달러가 이제 약세죠. 달러가 약세고 이제 워낙 강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워낙 강세입니다. 1,450원 정도 이 밑을 이제 하회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워낙 강세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환차익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현재 수준에서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우리가 상대적인 환율을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 원화 환율을 더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 원화 환율 같은 경우 거의 1,500원 부분까지 갔다가 네. 지금 이제 1,480원까지 갔다가 1,440원이면 몇 프로 수익일까요?
대략 정도 되면 뭐 한 4, 5% 정도 수익이죠. 여기에 삼성전자가 5만 5천 원이 6만 원이 되면 그들은 몇 프로를 보는 거죠? 수수료 다 제하고 한 12, 3% 수익을 보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이제 계산이 그들의 이제 셈법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만 5천 원이 6만 원 되면 10% 정도인데 여기에 수수료랑 환율 지금 1,450원인데 1,400원 떨어지면 몇 프로죠? 6%가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게 된다면 원래 원화 강세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해서고 하나는 미국 달러가 약세인데 지금 미국 달러가 약세에 따른 우리 원화 강세이고 이거는 외국인들이 더군다나 바닥권에 있어서 저런 정도 환율이라면 환경 자체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 데일리아 스탁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고요. 소장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외국산 선박 대량 구매 등이 포함됐다. 뉴욕 증시에서는 한국 조선업체 한화오션, HD현대, 삼성중공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우리는 조선업을 재건할 것이라며 조선 실적이 훌륭한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중국은 1,700건을, 미국은 5건을 수주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사실상 더 이상 선박을 건조하지 않는다며 우수한 조선국과 거래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경쟁력을 갖춰 이번 발언은 국내 조선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도 조선업 협력을 언급한 바 있다.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저희 챌린지 룰 먼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을 편입하는데요. 이번 주는 저희가 월요일 좀 쉬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8가지 종목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매주 금요일 성공 여부 확인하고 있는데 10주 연속 성공으로 마무리했던 저희 챌린지이거든요. 과연 오늘도 성공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했을지 종목 현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른쪽에 손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3가지 종목 코스맥스와 YG 엔터테인먼트, CJ ENM은요. 수요일에 시장이 크게 흘러내리면서 종목들도 조정이 나왔었고 파트너님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종목들 손절로 좀 빠르게 대응을 해주셨었던 종목입니다. 참고해서 조금 대응해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4월 8일에 공약해 주셨던 HD 현대중공업인데 대표적인 조선주로 미국과의 함정 건조 분야 협력,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 등 다양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겠고 2027년에는 배당 성향 30% 이상까지 계획하고 있는 주주 친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기업이다라면서 당시에 공약을 해주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번 주에 또 파이프라인 등의 사안을 긍정적으로 논의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틀 연속 강세에 뛰었었고요. 저희 챌린지 안에서는 11.19%의 성공률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성 화인텍인데요. LNG선 본행제 공급업체로 LNG선 수요 증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 견제에 반사이익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이 종목 오늘 1차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8.33%의 성공률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휴스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님께서 강관 관련주로 공략을 해주셨었고 당시에 이제 강관 관련주 주목을 받았을 때 최선호주로 이 종목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략해 주셨던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나 1차 목표가 오늘 달성합니다. 1.73%의 성공률로 저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챌린지 마지막 종목으로 공략해주신 두 가지 종목은요. 현대로템과 실리콘투입니다. 먼저 현대로템의 경우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수출 지역을 확장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면서 공략해주셨는데 챌린지 성공률은요. 2.72%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실리콘투이고요. 한국 화장품 수출 미국 시장 1위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고 유럽과 중동 네트워크도 확대하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종목 공략해 주셨습니다. 2.69%의 성공률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저희 총 8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는 1313 챌린지 누적 성공률 지금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저희 오늘 과연 성공으로 마무리했을까요? 5.64%입니다. 아쉽게 이제 시장이 이번 주에 크게 조정이 나왔다 보니까요. 좀 실패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전문가님 모셔보고 또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리뷰 들어봐야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10주 연속 챌린지 이제 성공으로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이번 주에 참 아쉽게도 저희 5% 일단 플러스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패로 좀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종목 리뷰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11주 보너스 11주 차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쉽게도 목표가 달성에 못 미치고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여러분들께 모두 함께 하면서 성공해 드렸기 때문에 11주차 아쉽게도 실패했지만 12주차부터 좀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종목으로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HD 현대중공업부터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 보도록 할 텐데요. 이 HD 현대중공업은 목표가 오늘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이 조선 관련주들은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기 때문에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편입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오늘만의 상승이 아니라 어제 장중 11%까지 성공을 했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6%까지 추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봉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과 이 소통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고가를 경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만큼 앞으로 상승 랠리 지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1313 챌린지 목표가에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어제 목표가를 조금 더 짧게 잡아드려서 10% 조금 넘어가게 수익률이 잡혔는데 이제 이 흐름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보시면 조금 더 크게 넘어갈 겁니다. 한 15%에서 16% 정도 될 건데 1차 저희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는 제가 이 종목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절반 익절 남은 비중은 2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참고해 보시면 2차 목표가에 대한 방향성 잡아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 추가 상승 랠리 충분히 열려 있고 그 중간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전 고점이 37만 1,500원 이 라인대에서는 2차 목표가 이후에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인 동성 화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화인텍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전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했어요. 오늘 장중에 6.39%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2025년도 3월 13일부터 고가를 모두 다 넘겼는데 중요한 건 3월 12일의 고가죠. 이 고가를 넘기려면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거래량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900만 주 정도
90만 주 정도 동반이 됐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렸냐면 250만 주에서 300만 주였습니다. 그 기준이 2025년도 3월 12일이었죠. 이 거래량을 동반한 80%까지만 동반해줘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100만 주도 채 미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 고점은 돌파하지 못했지만 이 종목 마찬가지로 목표가 달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목표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 익절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흐름들을 가져갈 거고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서는 추가적인 대응 방안들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스틸은 목표가 익절하고 포트에 제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인 현대로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보시면 이 종목은 어제 장중에 15%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15%의 상승은 이 프리마켓에서 진행했던 상승 흐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규장에서는 한 10%에서 11%까지 한 등락을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중요한 건 윗꼬리를 달아줬죠. 그래서 6%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2%대까지 상승폭을 축소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보셔야 될 게 윗꼬리를 단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오늘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 상승했을 때 이 상승폭 누군가가 이 고점에서 팔아서 6%대까지 상승폭을 축소시켜 놨는데 그 팔았던 그 부분을 머금고 올라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렇게 윗꼬리를 먹으면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여러분께 어제 소개해드렸고 오늘 2%대에 장중 3%대까지 상승을 했고요. 현재 이 단기 포트의 특성상 마무리를 하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랠리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제 단기적인 대응 방안만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10만 6천 원 라인대에서 단기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손절가는 물론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만 9,600원 라인대 기준 잡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입니다. 실리콘2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리콘2는 제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더 올라갔어요. 이 수익률은 2%대로 잡혔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좀 전에 11시 35분, 40분쯤에 장중 8%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가 강한 상승세 오늘 하루에도 하루만 저 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8.69%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흐름은 프리마켓에서의 흐름이 아니라 정주장 안에서의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나 의미가 있는 상승 흐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전 고점 라인대죠. 2025년도 2월 27일부터 이어져 왔던 이 저항 라인대, 강력한 저항 라인대를 어제 돌파를 해놨고요. 물론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 마감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했지만 결국에는 상승 모멘텀이 너무나 충분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늘 8%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추가적인 대응 방안들 1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가 32,000원 라인대, 이 라인대에서는 오늘 한호가 모자랐죠. 목표가에서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매도가 가능하고요. 다시 한번 저가 재공략하는 흐름들 함께 가져가면서 이번 주 보너스 11주차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참 아쉽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다 보니까 이전에 공략을 해주셨던 세 가지 종목이 어쩔 수 없이 손절 처리가 됐었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요. 이후에 공략해주신 세 가지 종목은 또 1차 목표가를 굉장히 단기간 안에 파트너님께서 달성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모두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이면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 이번 주차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5%대 성공률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파트너님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혼자서 매매하시기가 참 어렵다라고 이번 주에 더 절실히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좀 투자 방향성들 명확하게 잡아주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어떻게 공략을 해드리냐면 첫 번째로 개장 전에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시장 흐름들을 잡아드리고 있고요. 장중에 기존에 공략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목표가 달성 이후에 추가적인 대응 방향, 이 종목을 1차 목표가 이후에 전량 정리를 할지 혹은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까지 끌고 갈 건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은 또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준들을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종목들을 선정하는 매매 기법 영상들을 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종목들을 선정해 나갈지에 대해서 그 영상을 보시고 제가 교육 자료까지 또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정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4번에서 5번 정도는 무료 온라인 교육방을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 교육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한 선정 기준을 그 당시로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 나갈 건지, 시장이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포트에 어느 정도 비중을 포함을 시켜 놔야 될지, 그리고 주력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로 저가에서 담아 나가야 될지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도 한 번씩 언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을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참고해 보셔서 전략 채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 잘못된 종목 선택에서부터 탈출을 하실 수가 있겠고, 정확한 분석으로 시장 흐름에 맞는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시면서 투자 방향성을 올바르게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그동안에 챌린지 너무 숨가쁘게 뛰어왔다 보니까요. 조금은 쉬어가는 시간도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다시 재정비를 해서요. 다음 주차 챌린지 또 도전을 해봐야 될 텐데, 오늘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제 보너스 12주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 종목, 태움과 솔리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조선업종들에 대해서는 항상 포트폴리오에 한두 종목씩은 포함시켜서 함께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조선 업종은 아니지만 조선 기자재 업종으로 가지고 왔고요. 한 종목은 5G 통신 장비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태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웅의 경우에는 이 조선 기자재 업종 중에 한 종목이죠. 특히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업종들,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HJ 중공업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소개해드리고 나서 오늘 또 20%가 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목표가까지 달성을 해서 매도 기준가까지 한 번 더 잡아드렸거든요. 그만큼 이 조선업종들은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조선업종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 종목들을 공략하기 좀 어렵다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후발주자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태웅이고요. 태웅은 크게 풍력 부분과 조선 부분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부분이 올해 모두 다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이 풍력 부분의 플랜지 시장이 수요가 계속해서 쌓여 나가면서 무려 수요가 초과가 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과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넘어갈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조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부분 같은 경우에 국내 점유율이 확장이 되고 해외 고객사 또한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겠죠.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풍력에 대한 부분들, 이 플랜지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태웅에서 이 플랜지 부분을 증설을 2025년도에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20%까지 증설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증설된 부분까지 모두 다 수요가 꽉 차서 다 매출로 잡힐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으로에 대한 회전율,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대폭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매출 또한 엄청나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8%,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74.9%가 상승할 전망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면서 이렇게 실적이 계속해서 받쳐지고 있는 종목들은 공매도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한 두 차례 정도 공략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공략해드리고 나서 모두 다 상승에 성공을 했던 종목들인데요. 최근에 시장이 다소 조정을 받음에 따라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았지만 조정 자체가 깊진 않았습니다. 자, 2025년도 3월 달이죠. 3월 18일 날
16,8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장중 3월 달에 13,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내 증시는 크게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이 하락폭이 굉장히 제한된 모습이었어요. 보시면 이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상황에서 이탈하더라도 바로 한번 들어주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면서 오늘도 장중에 4.5%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상승 흐름들, 이 상승 추세와 단기적인 하락 추세 이어보면 이 수렴 형태가 만들어지죠. 이 수렴 형태를 돌파하는 흐름을 오늘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일날에 단기간의 급등은 제한된다 하더라도 점진적인 상승 흐름들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종목은 이 수급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의 강한 매수세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들 따라잡기 좀 힘들다 하셨던 분들은 이런 종목들 견조로운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6,100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3,5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다음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이 솔리드죠. 이 솔리드의 경우에는 국내 3사의 통신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솔리드의 경우에는 2025년도 6월에서 7월 달이죠. 미국 주파수 할당 계획이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이에 따라서 국내와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5G 주파수 경매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4월 달 정도, 이제 5월, 6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4월 달부터는 좀 더 부각받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뿐만 아니라 이 자사 5G 오픈랜이 미국 정부 프로젝트와 협력을 하면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자사 오픈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 관세로 인해서 조금 더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은 유예가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협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부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T 시험망에 참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양자 암호통신 시장 확대에 따라 직접적인 수혜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죠.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자 보시면 2025년도 1월 달부터 정말 강력한 상승 추세,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이어졌던 상승 추세가 1월 달부터는 급격하게 상승이 이어졌어요. 근데 이 상승 추세를 이탈을 시켰습니다. 이탈한 이후에 중요한 게 이 고점과 고점을 낮추는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 주요 지지라인대 안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어느 구간대냐면 2025년도 1월 달이죠. 상승 추세가 강하게 이어졌고 이 눌림목대 첫 번째 조정을 받았던 이 조정 파동의 변곡점을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5,800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고 이 구간을 딛고 올라선 포인트가 5,800원에서 8,600원대까지 무려 60% 가까이 단기간에 상승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 5,800원 라인대라는 건 심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으로 이 종목의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최근에 2025년도 4월 7일 날 시장 자체가 코스피 코스닥 5% 이상 급락했을 때에도 이 5,800원 라인대를 지지받아줬죠. 지켜주면서 조정을 마무리를 해줬고 그 이틀 뒤에도 계속해서 5,800원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시장이 크게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대는 강하게 지켜주겠다는 굉장히 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 이후에 3일 연속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견조로운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하단에 보이는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바로 스토캐스틱을 보시면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이 스토캐스틱 침체 구간에서 이 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기간에는 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6,730원 전고점 부근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5,75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다음 주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새로운 주차 1313 챌린지 풍력과 조선 부문의 동시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는 태움과 5G 관련주 솔리드 편입해 주셨습니다.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챌린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